가만입니다. 더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금리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FOMC의 한 줄에 뉴욕 증시가 상승분을 순간적으로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22년이 하락장이 된 이유가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은 금리가 오를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26년은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공포지수는 40, 풋앤콜 옵션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82. 작년 3월 그 지점 상당히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마지막 탈출 찬스를 주고 엄청난 조정. 그러면은 이번에도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마지막 탈출 찬스를 주고 엄청난 조정. 뭐 이런 상황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여전히 조심조심해야 될 상황. US 100 나스닥 지수 아까 풋앤콜 옵션의 상황이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런 상황. 그리고 현재 요런 상황. 요렇게 지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0일선까지. 증시가 잘 나가다가 급격한 조정 끝에 삼각 수렴 리터치를 하고 다시금 내리고 이제는 121선에서 저항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시 내리고 200일선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러한 패턴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일단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던 이 파란색 하단, 파란색 상단 이 선을 옆으로 좀 이탈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현재 올림픽 기간, 올림픽은 주말에 끝나죠. 유가는 상승 전환했고요.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올림픽은 주말에 끝나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불문율. 그러면은 올림픽이 끝나는 주말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남은 거래일은 이틀. 이틀 동안에 나스닥이 상승을 해줘서 만약에 내려오고 있는 21선 터치하는 상황이 온다. 이 검정색 선 세로줄이 올림픽이 끝나는 날짜 기술적 반등으로 21선을 터치한다. 거기가 단기적으로 탈출 찬스가 될 수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에는 내려오고 있는 4시간 봉의 보라색 50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요번에도 이제 맞은 상태 4시간 봉의 50선을 확실하게 상방으로 돌리지 못하면은 요번에도 검정색 세로줄 올림픽이 끝나는 타이밍 쉽지 않아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단기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주가가 오를 때 하는 것이죠. 내릴 때 패닉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이틀 남아있다.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장이 좀 분위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또다시 190달러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어제는 190달러 딱 찍어주자마자 하락을 하는 모습. 아직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지만 그 전에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190달러를 다시 넘어주면은 매도를 고려 중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또다시 190달러의 저항을 받고 내리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NVDS, 엔비디아 1.5배 숏이죠. 드라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단기 매매로요. 반도체는 정말 강하네요. 반도체는 쉽사리 죽지 않고 있다. 반도체가 이 상승의 채널 검정색 상단 하단 안에 있으면은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빅테크는 좋지가 않은데 반도체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장입니다. FNGS 빅테크 몰빵 종목이죠. 추세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하방의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배로 추정하는 게 FNGU고요. 다시 한번 좋은 상황이 와서 상단을 맞으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줄여야 하고 좋은 상황이 와서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추세가 살아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좋지 않은 하방의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는 긴 하단의 지지선 여기가 깨지면은 진짜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계속 하단은 지켜주고 있네요.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이 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매물대에 다 물렸죠. 본전에 던지는 그런 본전 매도 매물대가 너무 촘촘하게 가로막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나라. 아마존이 그나마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긴 하단 지지선 빨간색 선 4월 관세 빔 때도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상승을 해줬는데 요번에 또 살려줄 것이냐. 그래서 아마존을 구독자방에서 단기적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모습. 이 갭라인 한 210불 정도가 일단은 가능성 있는 구간. 메타는 이 하단 지지선 618불까지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린다고 하면은 매수를 받아볼까 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온 모습. 저항은 이제 51선 658불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팔란티어는 호주의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큰 윗꼬리로 마감. 현재 20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단 지지라인이 없는 상황. 단기적으로
장이 좋다면은 21선까지 터치하는 데드캣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살나라. 오라클을 봐도 내리다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 저항을 받고 살나라. 일단 내려오는 추세에서는 21선이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은 항상 저항이 된다. 레드와이어를 봐도 장기 이평선은 항상 저항이 된다. 일단은 121선에서 저항을 한번 맞은 모습, 돌파하면은 이제 51선 저항, 돌파하면은 내려오고 있는 21선 저항, 201선을 만약에 돌파한다 하면은 뭐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타 매매자들은 장기 저항선을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코어 위브는 이 종목은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21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적절한 매수 가격은 약간 눌러줬을 때 이 보라색 5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 86달러, 뭐 80달러 중반이죠. 요 정도에서 다시 반전을 노리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 위브는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다. 솔라 엣지는 실적 발표 후 급등이 나오고 다시 큰 하락. 어제 UDT 방에서 장중 단타를 쳤고요. 솔라 엣지는 좋은 종목입니다. 물론 어제는 많이 내리긴 했는데 계속 횡보를 하다가 5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요. 매수는 항상 좀 크게 내렸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네비우스도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5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 매매로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다. 가격은 한 93불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단기 매매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다. 온다스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 온다스도 단기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장은 현재 고점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고점 징후가 보이는 거는 맞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을 봤을 시 상단선을 이은 이 파란색 선 아직 한 요 정도 남아 있어요. 코스닥 개잡주들의 순환매 그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 저도 오늘 UDT 방에 회원님들과 코스닥 매매를 했는데 결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깔짝했다. 그런데도 미장보다 훨씬 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고점이라고 선입견을 가질 필요보다는 이렇게 강한 상황일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단기 매매도 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의 흥그석유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어젯밤에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WTI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장의 유가 관련주가 오늘 오를 것이다. 구독자방에서도 매수 매도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전체적인 시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여전히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내리고 코인의 약반등이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코인은 좋지가 않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65K는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을 그어놨죠. 여기를 또다시 이탈하면은 정말 주봉상 하단 지지선 55K 보러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이렇게 반등을 주고 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오느냐 그 차이일 뿐 비트코인은 신기하게도 차트대로 가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주봉상 이 파란색 저항선 그리고 파란색 하단 지지선 길게 봤을 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뭐 여기까지 30K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내릴 것 같진 않고 여기서 이제 맞고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오르면은 미국 주식의 물량을 줄일 예정이고 내려오면은 201선 부근에서 매수를 받고 201선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물량도 매도를 고려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인 거 맞는데 저는 희망 회로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픈도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뭐 딱히 좋은 종목은 아니고요. 월마트가 최근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발표 후에 반응이 오늘 밤에 또 미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지만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악재에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장. 그리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PCE 물가지수와 GDP 경제 성장률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그냥 예상치와 똑같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내일 이 지표가 나온 뒤에 상승을 하면은 그 상황에서 약수익권이거나 간당간당한 평단이시라면은 약간의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주말 리스크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의 반짝 세일 현재 최대 할인 행사 중인데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시간 안에 결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인베스팅 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베스팅 프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목록에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추가를 할 수 있고 추가된 종목이 현재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가 공정 가치,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기관이 올리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문의하는 것보다는 기관의 뷰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인베스팅 프로와 애널리스트의 목표치가 아직도 여유 있는 그러한 종목을 공략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를 클릭해 보면은 애널리스트의 기업 분석 레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세한 분석 리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자별로 기관의 평가와 목표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관의 목표가를 확인하면서 목표가 대비 주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포트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서치해서 알 수가 없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 주는 거죠. 때문에 이 레포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인베스팅의 서비스를 가입하는 가격 대비 효율은 충분히 뽑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란에 가보면은 유명한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과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다. 벤치마킹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픽 AI에는 S&P 500 다우존스 지수 이기기 그리고 국장의 종목들도 추천 및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리너에서는 자신의 성향에 따른 종목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200일 이동평균보다 큼, 50일 이동평균보다 큼 조건을 하나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상승 추세인 종목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렌 AI, 주식에 관해서 특화된 AI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남은 기간 동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3개만 추천해줘. 그러면은 인베스팅이 분석한 종목이 검색되어 나오고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면서 투자를 고려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투자 대상을 찾는 거예요.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깜짝 할인 행사 진행 중이고요.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여기서 다시 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시간을 절약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베스팅 프로를 최대 할인을 받을 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UDT 방에서 깔짝 매매를 했는데 괜찮은 수익을 거둔 것 같아요. 계속 단기 매매를 병행하고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주식은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장투만 할 것이면은 주식 영상도 볼 필요 없고 뉴스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무지성으로 월 적립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주식 영상을 보시거나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장이 망하더라도 미꾸라지처럼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 트레이딩을 할 줄 아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너무 미장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 위기도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겨내 보자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싱이라는 게 다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일나라고 카운트를 10초씩이나 주거든. 네가 너무 고되고 힘들면 그 엎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어라. 그러고 네 숨이 다시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일나가 딛고 싸우면 된다. 내 인생도 아마 뭐 5이나 6쯤 세고 있으려나?